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상보증인이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대법원 2021년 4월 8일 선고 2020도 53699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매매대금 정산 전에 매수인인 소외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토지를 근저당 담보물로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근저당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이 사건 토지가 경매로 매각이 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로 인해서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고 그래서 그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근저당 채무자인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고는 매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이와 같이 근저당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해서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물상보증인이 경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이유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양도소득은 물상보증인에게 귀속된다.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대의변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평석입니다. 먼저 임의경매 부동산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와 관련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 행위로서 이러한 임의경매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 양도에 해당되고 이때 양도소득의 대상은 경락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물건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이 거래의 명의자가 아니고 실질 귀속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상보증인을 주 채무자에 대한 대의변제에 의한 구상권은 대의변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후발적 경정 청구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와 관련한 최근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법원 2010년 12월 9일 선고 2008도 10133 판결은 상속 개시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연대 보증 채무를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그 이후에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연대 보증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확정된 경우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연대 보증 채무의 확정은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대법원 2013년 12월 26일 선고 2011도 1245 판결은 매도인의 책임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한다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용도 변경 불가를 이유로 해서 매매대금을 감액하고 반환하였다면 이는 사업상의 정당한 사유로 당초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을 감액한 것이기 때문에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2014년 1월 29일 선고 2013도 18810 판결은 배당 결의에 따른 배당금을 종합소득으로 신고 납부한 이후에 회사가 부도가 나고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서 배당금 채권이 면제되어 결국 소득자가 이 배당소득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면 이는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4년 3월 13일 선고 2012도 10611 판결은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던 도중 사업연도를 달리해서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분양대금을 반환한 사안에서 기간과세 세목인 법인세에서도 해제권의 행사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를 인정을 했는데 첫 번째 예외는 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 사유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 판매 계약 등의 해제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가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온 경우, 이와 같이 두 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의 해제가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과세 세목인 법인세에서도 계약이 해제되면 이 해제로 인한 손금의 귀속 시기는 해제일이 아니라 당초 계약 시 입금 산입했던 사업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5년 7월 16일 선고 2014도 5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뇌물 알선수재 등으로 위법소득을 얻어서 납세 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형사 판결에서 몰수나 추징으로 해서 국가의 뇌물 금이 뇌물로 받은 돈이 몰수나 추징된 이러한 경우에는 이는 후발적 사유가 되어서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2018년 5월 15일 선고 2018도 30471 판결은 급여와 퇴직금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해서 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에 회사가 회생계획에 들어가서 회생계획 인가 결정해서 이러한 급여와 퇴직금 채무를 면제하는 그런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이는 소득이 소멸된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0년 11월 26일 선고 2014도 46485 판결은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해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에 사회행위 취소 판결에 의해서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재산으로 원상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판결의 사안은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증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해서 그에 관한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서 판결에 의해서 증여의 효과가 부정되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증여자의 재산으로 다시 원상 회복된 이러한 점들을 보면 토지 증여와 그에 이은 상속에 따라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하여 성립한 상속세 납세 의무는 그 이후 발생한 사회행위 취소 판결로 인해서 증여자의 재산으로 원상 회복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상속세 납세 의무가 전제를 잃게 된 것이고 이는 납세 의무 성립 후 사회행위 취소 판결이라는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이므로 후발적 경정 청구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최근 10여 년간 대법원이 선고한 후발적 경정 청구 관련 판결들을 보면 대법원은 대체로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를 문헌보다 넓게 허용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인 판결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45조의 2항 1호에서는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의 하나로 판결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제1호의 의미를 대법원은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전부나 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된 그 거래와 관련해서 민사 분쟁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민사 판결에서 과세 대상이 된 거래에 관련된 사실관계나 법률 효과가 다른 것으로 확정이 되면 이는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만 의제조약 판결과 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다툼이 없이 확정된 그런 민사 판결의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세소송 판결은 대법원에서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년 7월 24일 선고 2006도 10023 판결은 지급수수료의 손금 귀속 시기만을 한 달씩 늦춘 과세관청의 손금 귀속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해서 92 내지 95 사업년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확정 판결이 그 다음 사업년도인 96 사업년도 귀속 지급수수료에 대한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확정 판결은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세소송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납세자의 거래 또는 행위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소송 당사자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고 따라서 조세소송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전부나 법률 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그 조세소송 판결은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인 판결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 판결도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2020년 1월 9일 선고 2018도 61888 판결은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영국 현지 물품을 주문받아서 판매하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갑이 배송한 물품에 대해서 국내 소비자들을 납세 의무자로 해서
관세법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서 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할 세관장이 갑에게 관세법 위반의 이유로 관세 및 가산세를 고지하고 갑을 관세 포탈죄로 해서 관세법 위반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형사 판결에서 납세 의무자는 갑이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이라고 이렇게 하여 갑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죄 확정 판결이 나자 갑이 관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 형사 판결을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로 해서 경정 청구를 하자 관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하고 그 거부 처분에 대해 불복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무죄 확정된 그 형사 판결은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형사 판결이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8도 61888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사 판결 중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거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라면 그 무죄 결과만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에 관련된 형사소송이고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무나 법률 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이 판결을 주문이나 이유에서 확인되는 형사 판결이면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인 판결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법원 2018도 61888 판결을 사안에서도 관련 형사 판결에서는 수입물품의 납세 의무자가 갑이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이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갑을 납세 의무자로 해서 부과한 관세 및 가산세 처분에 대해서는 이 관련 형사 판결을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로 해서 경정 청구를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세 포탈의 경우에 형사사건과 추징에 따른 부가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그 불복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조세 포탈 사건에 대해서만 형사사건으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이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추징 처분에 대해서 경정 청구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추징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형사 판결을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므로 조세 포탈에 대한 형사 사건과 함께 추징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 절차를 병행하고 두 사건을 병행하면서 가능하면 형사 사건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어입니다. 후발적 경정 청구와 관련한 법리 그리고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를 확대하고 있는 최근 판례 경향 등을 종합한다면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인 판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사 판결이나 조세 소송 판결, 형사 판결과 같은 판결의 유형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서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 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 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판결의 유형에 관계없이 조세소송 판결이나 형사 판결도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인 판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 즉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 즉 판례 변경을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2017년 8월 23일 선고 2017두 38812 판결이 이와 같이 판례 변경을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대표적인 판결입니다. 그러나 거래행위의 존부 그리고 법률 효과가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으로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 효과가 다른 것으로 변경된 경우도 의미를 합니다. 납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또는 과세처분 이후에 판례 변경 등으로 관련 법령의 해석이 변경되어서 더 이상 과세 대상이 되지 않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된다면 이는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의 기초에 변동이 발생한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 청구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법령에 대한 해석 변경은 과세관청이 법령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것이지 납세 의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판례 변경과 같은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은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로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 판결은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목적물이 경매로 처분되면 담보목적물의 양도에 대한 물상보증인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 그 이후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이미 성립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과 후발적 경정 청구의 입법 취지에 비춰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